배열 8의 첫 번째 문제 관리비를 출력하는 문제인데요. 아래 예시를 보면 이제 아파트에 호수를 저장하는 2차원 배열이 있고 또 그 호수별로 관리비 금액을 저장한 또 2차원 배열, 이렇게 두 종류의 2차원 배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총 5문제가 있어서 한 문제씩 천천히 풀이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의 요구사항은 각 층별 관리비 합을 출력해달라고 하네요. 즉, 요게 이제 1층, 2층, 3층이라는 가정하에 층별 관리비 합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번을 풀 때에 일단은 생각할 게 어떻게 반복문을 처리를 해야 될까? 일단 2차 배열이니까 2차 반복이 맞는데, 이제 i가 0일 동안 또 0번째, 1번째, 2번째를 한 번에 더하고 또 i가 1일 동안 또 0번째, 1번째, 2번째를 한 번에 더하는 형태로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이 문제를 풀 때 층별 합을, 총합을 그냥 단순히 출력만 하고 끝내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3층이니까 3층에 해당하는 3개짜리의 1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그 배열에 저장하는 형태로도 풀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장하는 형태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토탈 리스트라는 이름의 배열을 하나 만들고, 지금 층의 개수가 사실 행의 개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pay.length로 하셔도 되고 apt.length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apt.length라고 적는 건 행의 개수 1개, 2개, 또 apt에 대괄호를 찍고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length를 구하는 것은 그 층에 해당하는 길이를 구하는 것으로 열의 개수를 나타내는 명령어로 쓰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3개짜리 1차원 배열을 만들었고요. 일단 우리는 pay를 활용할 예정인지라 pay.length로 적고 또 pay에 i.length로 적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키워드가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3에 3이라고 적힌 거랑 똑같고, 처음에 좀 불편하시면 그냥 숫자 33으로 표기하셔서 실습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i가 0일 동안 j가 3번 반복하면서 합을 구하게 돼요. i가 0일 동안 j가 0, 1, 2 이렇게 돌면서. 그러면 이 누적된 합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티저 토탈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토탈에 계속해서 pay에 ij를 더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i가 0일 때 j가 3번 반복을 하면서 토탈이 0이었죠, 처음에. pay에 0의 0번째는 1,000원이에요. 그럼 1,000원을 더해서 1,000원이 되고, 그 다음번에는 1,000원에다가 0의 1번째니까 2,100원. 그럼 또 3,100원. 그럼 또 3,100원에 2번째니까 1,300원. 1,300원. 이렇게 해서 계속 누적된 합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층의 토탈을 모두 다 구하고 나면 제2반복문이 끝난 후에 토탈 리스트에 i번째에다가 토탈을 뿅 하고 넣어주시면 층별 누적된 합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토탈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게 되면 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고요. 네, 이제 답안과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물론 이렇게 눈으로 바로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번거로우시더라도 2차원이 조금 힘든 친구들은 가급적 이렇게 쌤처럼 해볼 걸 권장을 드려요. 자, 그럼 i가 0일 때 토탈은 아직 0이고요. j도 0입니다. 그러면 토탈 0에다가 토탈은 요거를 지울게요. 토탈은 0 더하기 현재 토탈이 0이죠. pay에 0의 0번째, 그러니까 1,000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또 j가 1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토탈이 0이 아니에요. 여기서 1000원이 됐기 때문에 1000원에다가 더하기 0의 1번째. 0의 1번째는 2100원. 이렇게. 그럼 또 J가 2가 되죠. 그럼 토탈은 3100원에다가 또 2번째. 이렇게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400원이 되고 이제 끝이 나요. 네. 그러면 이 반복이 끝난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내려와서 i가 1 증가하기 직전에 이 부분에 토탈 리스트에 얘는 j가 아니죠? i예요. i가 현재 0이거든요. 0에다가 토탈을 넣으래요. 근데 토탈은 마지막에 4,400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i가 몇이 돼요? 1이 돼요. 또 여기로 가죠. 그러면 토탈은 다시 몇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토탈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면 j가 0일 때 토탈은 0 더하기 이번에는 i가 1이에요. j는 또 0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1의 0번째니까 누구예요? 4,100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반복이 끝날 때까지 다 진행을 해보시면 토탈 리스트의 층별 합계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을 같이 해결해 봤고 이제 2번 해볼게요. 2번은 호를 입력하면 관리비를 출력해 달래요. 예를 들어 202호를 입력하면 2,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202호라는 힌트를 토대로 즉 행과 열을 구해야 돼요. 즉 이 녀석은 1행에 1열에 있는 데이터이거든요. 그럼 똑같이 페이도 위치가 동일해서 페이의 1행에 1열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와 하면 그 가격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덱스를 구해야 되는데 1차원과 다르게 2차원은 인덱스가 두 개다. 행의 인덱스, 열의 인덱스 이 두 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호 입력을 받읍시다. 네. 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인티저 호라는 변수에 입력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인덱스를 찾아야 되는데 인덱스를 우리가 y축, x축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기를 y, 여기를 x. 근데 사실은 ij로 하셔도 되고 네, 여러분들 편한 변수명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호 인티저 i는 0부터 우리는 호를 입력을 받았으니까 호의 정보가 담긴 apt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apt의 ij의 값이 방금 사용자가 입력한 호와 같으면 y에는 i를 x에는 j를 저장하고 사실 뭐 같은 걸 찾았으니까 더 볼 필요도 없죠. 바로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 변수가 어떤 인덱스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요구한 202호는 행과 열이 똑같아서 재미가 없으니까 203호를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세로는 1행이고 가로는 2열이야 203호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1000원을 도출하려면 1의 2번째 하지만 배열명이 페이인 것 뿐인 거죠. 네. 그래서 내려오셔서 마지막으로 페이에 y에 x1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203호는 1000원이라는 금액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3번까지 또 진행을 해보죠. 3번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가장 많이 나온 집과 또 적게 나온 집, 그러니까 결국엔 최대값과 이제 최소값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금액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역시나 또 호수를 출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최대값을 검색할 때에는 페이 배열을 이용해서 최대값을 검색을 하고 그래서 페이 배열에서 가장 큰 금액이 있는 집을 찾게 되면 역시나 이 집의 인덱스 Y축과 X축의 인덱스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또 동일한 위치의 APT 배열 변수명만 바꿔서 그 집의 호수가 201호구나 라는 걸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려와서 같이 한번 구해 볼게요.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온 집과 가장 적게 나온 집을 우리가 구해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좀 많이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는 맥스 페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는 민 페이라는 변수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최소값을 구할 때 주의할 점이 최대값과 다르게 최소값은 0으로 설정하면 대부분 0보다 더 작은 숫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값을 아무리 돌려도 이 초기 설정이 0이니까 얘가 가장 작은 0원이 가장 작은 값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할 때에는 그 요소의 가장 큰 최대값으로 초기값을 설정해 줄 걸 권장을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또는 뭐 10,000원이라고 임의로 러프하게 설정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앞서 소개한 대로 어쨌거나 금액이 가장 많이 나온 집, 가장 적게 나온 집에 위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인티저 맥스에 가장 많이 나온 집의 행의 인덱스, 가장 적게 나온 집의 열의 인덱스, 이렇게 변수를 좀 많이 설정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2차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요것은 금액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 요것은 위치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금액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이기 때문에 배열은 페이 배열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은 하나의 반복문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구할 수가 있어요. if문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정한 맥스 페이보다 더 큰 가격이 있으면 맥스 페이를 더 큰 가격으로 덮어 씌우고 동시에 그 위치 값도 즉각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내려와서 그대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최소값은 조금 부등호가 바뀔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4,100원이라는 금액을 갖고 있는데 나보다 더 적은 애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은 애가 있으면 더 적은 애로 민페이 값을 변경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민에 또 y에도 i를, 민에 또 x에도 j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반복하면서 맥스와 민이 계속 갱신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그럼 우리는 일단 가장 많이 나온 금액, 이제 가장 큰 금액 또 한번 출력을 해보고, 또 가장 적은 금액, 작은 금액이라고 할까요? 작은 금액. 그래서 가장 큰 금액은 맥스페이가 되겠고요. 가장 작은 금액은 민페이가 되겠습니다. 일단 금액부터 잘 나왔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 4,100원이 가장 많이 나온 집이고 금액이고 800원이 가장 적게 나온 금액이란 걸 확인했네요. 이제 잘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과 동시에 위치도 미리 검색을 해놔서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요거를 조금 바꿔서 최대값, 최소값으로 정정을 해서 호수까지 같이 출력해 봅시다. 금액은 알았고, 그러면 호수는 APT에 맥스의 Y와 맥스의 X, 호수가, 그죠? 이런 금액이야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너무 복잡하죠? 프린트 F로 할까요? 그게 좋겠는데요. 다시 지우고 프린트 F에 최대값은 %D 호에 %D1이야 라고. 쌤이 이렇게 소괄호로 표현하는 건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호수와 금액을 구분하기 위한 요소예요. 네. 호수는 APT에 맥스 Y에 맥스 X로 해주시면 되고, 금액은 우리가 미리 구했거든요. 그래서 맥스페이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한 번 더 복사해서 최소값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값은 민 Y가 되고 민 X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민페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 결과
네, 201호 4,100원, 303호 800원이 나왔습니다. 줄바꿈이 안 된다고 하니 줄바꿈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